과거의 마진율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뭐 10%, 뭐 20%대 이 정도였거든요. 아니 이게 웬걸 2024년부터는 갑자기 30%대 중반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40%, 내년에도 40% 정도가 예상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외국인 수급이 좀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추려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같이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어찌 보면은 좀 불안감이 불러 일으켜질 만한 그런 이제 멘트들을 좀 해드렸는데, 이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같은 이제 시장에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담아나가고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번 주 최근 5일간의 이제 외국인 매수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뭐 AI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탑픽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한 8월 이때쯤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있기도 했고 지수가 한번 크게 꺾였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수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어찌 보면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계속되다가 돌파가 좀 나와주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단 저항대가 여기였거든요.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가격대, 대략 한 20만원 정도 이 가격대를 쉽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만원 돌파가 최근에 이제 나와주기도 했고요. 20만원 돌파한 이후에는 좀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은 다시 이탈할지 여부는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큰 금액을 담은 종목은 SK하이닉스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CES 2025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AI를 모멘텀으로 한 젠슨 왕의 이제 기조연설,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공고해질 것 같다. 그리고 CES가 어찌 보면 1년 동안에 주식 농사를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IT 박람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력 그리고 AI에 대한 주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CES였습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AI를 통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의 확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어찌 됐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AI가 기반이 됐을 때 구동이 될 수 있을 만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AI라는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엔비디아의 젠슨 왕 기조연설, 그리고 결국 그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TSMC, 한국의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외인들 매수세도 꽤나 들어왔고 주가도 양호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2023년도에 이제 적자를 한 차례 본 이후에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 올해죠.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 마진율 역시도 사실 과거의 마진율 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뭐 10%, 뭐 20%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점점 줄고 마이너스도 찍다가, 아니 이게 웬걸 2024년부터는 갑자기 30%대 중반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40%, 내년에도 40% 정도가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그런데 순이익률 기준으로도 한 30% 정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SK 하이닉스라고 하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무슨 거의 제약 바이오 수준으로 마진율이 나와줍니다.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PER 8배, 뭐 5배, 뭐 5.8배, 뭐 5.2배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뭐 제조업단에서 평균 PER 15배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신고가를 썼지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027년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은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어찌 보면 눌림목 박스권 구간,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기점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크게 폭락을 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긴 하지만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 금액 기준으로 2위에 올랐는데요. 한 주간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는 좀 과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리미엄도 다 이제 빠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막 전망이 되게 좋게 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는 저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계속 나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빠졌던 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게 HBM이라는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1등 자리를 SK하이닉스에게 내줬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에게 뺏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삼성전자의 하락은 지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빠질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 하락이 프리미엄을 SK하이닉스에게 내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가격이지 여기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빠질만 해서 빠진 거였다. 이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 고점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와 TSMC, SK하이닉스의 그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갈 정도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쪽에 있어서 혁신이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찍어? SK하이닉스를 찍어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냐면 HBM을 보니까요. 물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부분이 반도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제 프리미엄을 뺏긴 상황에서의 주가 하락은 과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하락이었다. 이게 뭐 주주분들에게 욕먹을 말인 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순매수 2위에 오른 거는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한국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ETF라든지 기계적으로 이제 담았을 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돈이 좀 들어오면서 수혜를 받은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예탁금이 이제 다시 빠지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한번 이제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출렁 한번 하는 이런 이제 물길이 오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잠깐 옆길로 새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증시는 이제 굉장히 큰 돈들이 많이 밀려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올라갈 때가 되긴 했다. 그렇지만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살 바엔 SK하이닉스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죠? 군함이었고 MRO 사업의 협력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업에 있어서 그리고 군함에 있어서
같이 이제 동맹을 맺을 국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이죠. 한국은 조선 1등 국가니까요. 심지어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이라는 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업계 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조선업, 결국 이제 군함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HD 현대그룹주가 조선만 놓고 봤을 때 1등일지 몰라도 이 방산이 엮이게 되면 하나오션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이제 조선업 협력, MRO 사업 협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가고 있던 하나오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HD 현대그룹주도 지금 모조리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고 더 갈 것 같다. 현대미포 마찬가지, 현대중공업도 오늘도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마린솔루션도 또 신고가 쓰고 있고요. 이제는 마린솔루션도 사실 신규 진입하기 좀 애매해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신고가 쓰고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뭐 마린 엔진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오션도 곧 전고점 뚫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뚫었죠 여기 이미. 근데 뚫어서 이제 얼마나 가느냐 그 측면으로 갈 것 같고요. 아직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도 혹시 조선 아직 안 간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투자해봄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엔진 역시 이제 신고가 쓰면서 급등 나오고요. 오리엔탈전공 역시 분위기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오리엔탈전공은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 삼성중공업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전공이 상대적으로 안 가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 아직 신고가 쓰면서 막 돌파가 나오고 있는 시점은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평가됩니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여기 이제 매물대 뚫고 슈팅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오리엔탈전공도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아직 안 오른 조선주를 찾고 계시다면 삼성중공업과 오리엔탈전공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하나오션에서 여기까지 좀 빠져나왔는데요. 여전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소한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나서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까지도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하나오션은 이제 진입하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삼성중공업이나 오리엔탈전공 같은 기업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각국의 이제 방위비 부담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이제 방산에 있어서 우주항공에 있어서 우리나라 탑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의 면모로서 지금 방산주 중에서 외인 순매수 금액 가장 이제 최상단에서 한 4등 정도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기아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금요일 기준 현대차 역시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 전부터 자동차 이제 찍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찍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일단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언급드렸습니다. 모두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아직 투자 안 하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무방하고 솔직히 이제 미국에서 불경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안에 점유율을 확장해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러운 업종, 해외에서 잘 나가고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약바이오는 어디 갔나요?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인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먹거리 뭐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직도 이제 중후장대 산업, 제조업단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점.
어찌 됐건 이번에 이제 경기가 호조로 돌아서게 되면 이런 종목들 올라갈 것이다. 코리아 FT도 뭐 이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율주행 쪽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웨버도 이제 슬슬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한국단자라든지 HL만도도 기자재 관련주로 제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투자를 이제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부흥이 왔을 때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도 투자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는 중단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권의 취임입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유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이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게 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연준과의 조율을 통해서 물가가 심하게 튀지 않는 선에서 재정 적자를 유도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이유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재정 적자를 하는 그 근거에는 현재 불경기이거나 앞으로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불경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 정책만으로 재정 적자만으로 경기가 살아나면 뭐 그럼 금리 인하할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결국 이제 불경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건데 그럼 불경기에서 물가가 오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유가라든지 구리라든지 쉽게 올라가나요, 어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거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나 구리 가격이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걸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나 이런 것도 잡기 위해서 계속 좀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동결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인상은 아직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불경기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배제하셔도 된다. 뭐 무슨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직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가 이제 외국인 매수 순매수 상위인데요. 네이버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대장이라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대장입니다. 뭐 카카오도 물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네이버가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계속 네이버는 꾸준히 올라오지만 카카오는 뭐 들쭉날쭉합니다. 그 점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키워드를 놓고 투자를 감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드웨어의 SK하이닉스와 소프트웨어의 네이버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 포스코홀딩스인데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삼양식품 사실 삼양식품은 2027년도까지도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 이거 전고점 정말 많이 올라간데 여기서 또 돌파가 나올까 싶었는데 또 돌파를 하더라고요. 돌파가 다시 한번 또 나온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또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제 트레이딩이나 스윙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봄직해요. 왜냐면 지금 이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 70만 원 정도죠. 7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어찌 보면 이제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하는 매매는 접근해 봄직한데 내가 아직 초보고 그런 매매는 잘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늦게 진입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뭐 70만 원 이탈하기 전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신규 진입은 내가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 그 다음에 돌파 매매 이런 것 좀 원래 하는 투자자고 그걸 좀 즐겨 한다 하시는 분들만 고려해 봄직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돌파 매매 종목 중에선 저는 삼양식품이 굉장히 밸런스 좋고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 패턴으로 놓고 봐도. 왜냐면은
슈팅 나오면 여기 올라갈 게 무궁무진한데 손절 쳐봤자 70만 원까지면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70만 원 이탈하면 자른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면 뭐 리스크 대비해서 얻을 게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 역시도 이제 금융주에서 대장으로 제가 꼽아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제 연말 배당락이 이제 있고 나서 다시금 이제 또 세판짜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금융지주사들이 얼마나 더 올라갈 모멘텀이 생길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금융지주사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KB금융은 저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금융지주사를 본다면 저는 KB금융이 대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이제 전력인프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정권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 적자를 유도할 것이다.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 재정 적자를 유도한다라는 게 뭘까요? 세금을 들걷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을 하는 게 재정 적자입니다. 물론 이 지출을 늘린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지출을 늘린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인프라 정책입니다. 뭐 그 이외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해선 인프라 정책입니다. 그 재정 적자 유도한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도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었고 이번에 뭐 그 뉴딜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뭐 크게 벗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트럼프가 지금 벌써부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중동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고 재건 속도를 늘릴 거예요. 거기에서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특히 건설 기계를 보시라 말씀드렸던 거고, 전진 건설 로봇 많이 올랐다, SY 스틸텍 많이 올랐다 하지만 더 오를 겁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가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도 아직 안 올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인프라 정책이 많이 빨라질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바로 남북 경협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이미 남북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저는 2기 정부에서도 김정은을 쥐락펴락하면서 아마 이 평화 무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관점 하에서 저는 또 남북 경협 모멘텀이 불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수단, 카드에 불과해요.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남북 경협이라는 그냥 카드를 쓸 뿐인 거고요. 그게 남북 경협이 될지 아니면 재건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근데 지금으로 유력한 건 남북 경협과 재건이죠. 그렇게 할 것 같고. 어찌됐건 인프라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거고, 그 인프라에 있어서 이 전력 인프라는 우리가 또 같이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전력 인프라라는 게 결국 AI와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엔 인프라를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뭐 수출하든지 그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만약에 전력 인프라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냥 현대일렉트릭을 보는 게 맞겠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라면 큰돈 투자하기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력 인프라를 투자를 고려한다면 소액으로만 할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를 고려한다면 저는 건설기계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필두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로봇, 자율주행 이쪽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 있는 수익은 앞으로 이런 곳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현대미포, 그 다음에 하나엔진입니다.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상위에 지금 위치해 있다 말씀드리면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중공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사실 SK이노베이션 2024년도 적자 봤던 순이익 적자 기록한 기업인데 영업이익도 확 줄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낮아졌던 종목이네. 어찌 보면 바닥주네. 이제 추세 전환만 해준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걸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도 실적 자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정유설비 증설 규모가 하락됐기 때문에 공급 압박도 이제 있는데 이게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본 게 결국 LNG 추진선이잖아요. 이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SK E&S 합병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2조에서 이제 거의 4조 단위로 올라설 걸로 기대되니까 사실 영업이익 4조라는 거는 2022년도에 정말 많이 찍어줬을 때 그때 수준이거든요. 22년도 주가 우리 생각하면 21년, 22년 이때 정말 높았는데 쭉 한번 빠지고 나서 일발 역전 기대에 봄직은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완벽하게 이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아예 멀리할 정도는 아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유가 자체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를 이제 살릴 거라는 모멘텀, 앞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앞으로는 살아날 거니까 영원한 불경기라는 건 없잖아요. 불경기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요. 그래서 유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향후 유가가 수요를 기반으로 호경기가 올 거를 기대하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혹은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SK이노베이션도 고려해 봄직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있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HD 한국조선해양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우리가 이제 건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삼성의 지주사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저는 한편으로는 두 가지 키워드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설 업종이 살아날 것인가, 하나는 지주사가 살아날 것인가. 지주사가 살아난다라는 건 바꿔 생각해 보면 주주 친화적이고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둘 다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 모멘텀도 충분히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HDC 같은 기업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서희건설 같은 종목이나 혹은 인테리어나 이런 쪽까지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국보 디자인이나 이런 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HD 현대마린솔루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공주 성장이 저는 앞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 매수세 상위 종목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조선주의 이제 매수세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 4, 5개월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가 한창 난리가 나고 있을 때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류고 다음에 조선이 주류가 될 거다. 그 다음 자동차 건설 쪽으로 갈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제약바이오가 엄청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밖에 안 보세요 다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됐죠? 조선으로 넘어왔죠. 지금 조선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다음 타자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부상할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인하를 이제 스탑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약바이오를 오히려 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는 걸 우리가 내다본다면 인프라 관련주는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건설기계 이런 쪽 특히 그 다음에 자동차 로봇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이젠 R&M도 제가 로봇주에서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상한가 쳤고 오늘도 또 급등합니다. 뭐 뉴로메칸 아직 급등은 안 나왔지만 레인보우 로봇 급등했고 두산도 흐름 괜찮았고 SP 시스템즈 최근 급등 나오고 있고 뭐 로보티즈 역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도하실 때는 아니니까 계속 수익 극대화하는 쪽이 좋을 것 같고 건설기계 신규로 보거나 조선을 그래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오리엔탈 전공이랑 삼성중공업은 안 늦었다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안 늦었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 투자하실 때가 왔다. 자동차 주목하시라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그중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종목에 관련된 내용이나 시황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소통은 안 되지만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여기에다 제가 자료집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다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 정보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받아가시고요. 갭매매 이런 거 제가 PPT로 만들어가지고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그랜빌의 법칙 이런 식으로 쫙쫙 제가 이제 자료 만든 거 캔들 기초교육도 여기서 다 해드리고요. 내가 초보자인데 기초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차트 교육까지 받아보고 싶다. 여기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업로드해서 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무료로 다 올려드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니고 뭐 돈 내는 거 아니고 비밀번호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하단 더보기란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가 정말 빨리 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신 신규 구독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도 항상 저의 모토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갈 거고요. 혹시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정말 여러분들께 영상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